여러분은 직장에서 좋아하는 일로 1인 기업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을 도와서 실질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1인 기업 아카데미의 장영광입니다. 오늘은 절대 망하지 않는 1인 기업을 만드는 단도라는 좀 이야기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개념은 제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요. 우연히 읽은 책에서 굉장히 좋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제가 생각한 것과 너무 비슷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워렌 버핏하고 같이 65,000달러, 65만 달러를 내고 식사를 한 모니시 파브라이라는 사람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워렌 버핏한테 배운 내용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성공을 한 내용을 책으로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저는 본격적으로 하진 않지만 주식 투자와 부동산 그리고 1인 기업 이런 건 다 일맥상통하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인 기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또는 직장에서 내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출판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내가 무조건 출판을 하려면은 어떤 비용을 내고 그 다음에 내가 책이 판매되는 것을 가정을 해서 출판을 하거든요. 근데 꼭 이렇게 출판을 해야 될까?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라는 고민을 해봤는데 방법을 좀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할 때도 내가 꼭 사무실을 열고 사람을 고용하고 그리고 어떤 투자금을 받아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지만 사업이 될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이 방법을 처음에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제가 읽지 않고 출판을 하고 최대한 읽지 않은 내에서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장점은 크게 얻습니다. 근데 단점은 크게 잃습니다. 근데 잃지 않고 하는 출판, 단도 출판이라고 하죠. 단도 출판은 뭐냐면요. 내가 크게 성공은 못해요. 근데 한번 성공하면은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잃지는 않는데 성공이 되면 굉장히 크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판 같은 경우에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죠. 종이책을 출판하고 그다음에 이 종이책을 판매하고 잘 되면은 전자책을 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종이책은 비용이 아무리 못해도 인쇄 비용, 디자인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전자책은 그런 비용이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물론 기본 제반 비용은 들지만 종이책의 10분의 1 수준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자책이 잘 팔려요. 이 전자책 팔린 돈을 모아가지고 종이책을 찍어요. 이러면은 리스크가 없고 기간이 오래 가는데 성공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크게 성공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크라우드 펀딩 강의 진행하는 강사님 중에 한 분은 전자책만 100권 이상을 찍어요. 100권 이상을 출판했고요. 종이책은 이제 한 2권 정도 출판을 하셨는데 여기서 수익이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리스크가 무예요. 없죠. 왜냐면 안 팔려도 나는 투자한 비용이 시간인데 시간도 한 2-3시간이면 만들거든요. 그분. 근데 종이책은 이분 만드시려고 제가 얘기 들어봤을 때 최소 3개월 이상 걸렸어요. 그리고 어떤 출판사에서도 비용이 들어갔고 거기에 대한 어떤 비용을 회수하려고 마케팅도 어쩔 수 없이 좀 진행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잃지 않고 하는 출판, 잃지 않고 하는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워렌 버핏이 이런 말 했잖아요. 나는 이제 주식 투자 2가지 어떤 개념을 갖고 하는데 첫 번째 원칙은 절대 잃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 원칙을 무조건 지킨다. 그래서 이게 주식 투자니까 가능하지. 그리고 당신은 고수니까 가능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제가 1인 기업을 해보면서 그리고 사업을 해보면서 왜 이 말이 나왔는지 왜 오래 가는 사람들 그리고 왜 고수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왜 이 말을 그렇게 다들 똑같이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도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사고 팔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한 가지 분류는 그냥 계속 보유만 하고 있으신 분들. 그래서 이걸 모아요 계속 10채든 100채든 1000채든. 근데 사고 팔고 하시는 분들이 영웅신화가 많이 생겨요. 예를 들면은 1억짜리 샀는데 이게 재개발로 3억이 됐어요. 1억짜리 샀는데.
그러면은 2억을 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화가 돼가지고 굉장히 막 여러 그 책이나 강에서 화제가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돈을 많이 번 줄 알아요. 근데 실제로 돈을 많이 번 분들은요, 팔지를 않아요. 팔지를 않고 그냥 이 보유 그 물건을 계속 늘려가요. 그래서 100채, 200채를 늘린 다음에 여기서 월세를 받든지 아니면 전세금을 올려서 뭐 전세금으로 계속 재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 시세차익이 높은 데 가야 되기 때문에 잃을 수 있어요. 리스크가 큽니다. 재개발이 안 됐을 경우나 또는 그 지역이 호재가 거품이 빠졌을 때. 근데 이렇게 리스크는 제로인데 이 지역에서 월세는 꾸준히 나와요. 그리고 이 지역이 우연찮게 100군데 중에 한 군데가 재개발이에요. 그럼 터진다고 하죠. 그렇게 터지는 경우가 두 가지가 겹쳐지면은 이게 바로 단독 투자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합니다. 이 책에서는 이제 파파파텔이라는 어떤 모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모텔이냐면은 미국은 고속도로가 많잖아요. 그래서 고속도로에 모텔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텔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꾸준하게 돈을 버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제 미국에 들어온 난민들이 이 모텔을 최근에 다 점령하고 있어요. 캘리포니아주에. 그래서 이 작가가 조사를 해봤어요. 왜 이 난민들이 이 모텔을 다 점령하고 있을까? 미국인들도 아니고. 그래서 봤더니 이 파파파텔이라는 사람이 모텔을 처음에 하나 구매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모텔이 자기가 단독 투자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 난민들은 갈 곳이 없잖아요. 그리고 집이 없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 파파파텔이 이 모텔을 인수해가지고 이 모텔에서 가족들을 먹고 재운 거예요. 그리고 이 먹고 재우는 와중에 계속해서 주변 모텔이 몇 개 더 있겠죠. 잘 된 모텔들. 이 주변보다 가격을 더 다운시켜가지고 최저가로 사업을 한 거예요. 최저가로. 왜냐면은 내 가족이 여기서 살고 내 가족이 다 종업원이에요. 그리고 식비도 최소화하고 놀러도 안 가고 일만 해요. 근데 보통 주변 모텔들은 시설은 좋지만은 화려하고 또는 종업원들 쓰니까 일정 이상 금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위기가 한번 미국에 온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 파파파텔이 살아난 거예요.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면서 어쩔 수 없이 고속도로 가면서 모텔 하나 들려야 되는데 이 파파파텔로 간 거죠. 그래서 이 파파파텔이 그때 수익을 왕창 늘려가지고 하나씩 점령을 해서 지금 그 주에 있는 거의 고속도로의 모든 모텔을 다 점령했다는 예시를 들어주는데요. 이게 바로 단독 투자라고 예시를 좀 들어주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하고 내용들은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책을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 읽어보시고요. 이제 그래서 제가 느낀 건 이겁니다. 이제 단독 투자를 하기 위해서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경제가 잘 돼도 그리고 경제가 어려워도 잘 돼야 돼요. 이 단독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잃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외부 요인이 제로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비트코인을 많이 예로 드는데, 비트코인은 리스크는 굉장히 큰데 수익도 크잖아요. 경제가 잘 되면 경제랑 상관없이 외부 요인에서 돈이 많이 들어오면 잘 돼요. 근데 경제가 안 되면은 외부 요인이 안 좋으면 그냥 확 떨어지죠. 지금 저도 거의 30분의 1로 떨어졌는데 투자해 놓은 게 이걸 보면서 외부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 단독 투자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비트코인은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생필품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그냥 털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건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근데 부동산은 생필품이에요. 그리고 콩나물국밥은 생필품이에요. 순댓국은 생필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경제가 잘 되면 좀 비싼 가격으로 가격을 살분화해가지고 한 12,000원짜리 순댓국밥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경제가 안 좋을 때는 6,000원짜리로 빨리 포지셔닝해가지고 옮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생필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해도 예를 들면 프랜차이즈를 실패했어요. 순댓국밥을 해서. 그래도 나는 살아남아야 돼요. 그런 게 단독 투자입니다. 예를 들면은 프랜차이즈가 만약에 재료를 더 이상 제공 안 해요. 프랜차이즈가 상호명을 더 이상 제공 안 하고 마케팅을 더 이상 나한테 주질 않아요. 자기가 망해서 본점이.
그래도 나는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재료를 빨리 확보해야 되고 내 브랜딩을 빨리 만들어내는 그런 좀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사업만 하면 이 단도 투자가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 경제가 좋을 때 하는 사업하고 경제가 안 좋을 때 하는 사업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그 모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고요. 예를 들면 건축 쪽에 있으신 분들은 사업이 경제가 좋을 때는 굉장히 올라가요. 근데 경제가 안 좋을 때는 정말 가장 먼저 망하는 게 건설사입니다. 그래서 IMF 때도 건설사들이 가장 먼저 망했는데, 그래서 건설 쪽이나 주택 쪽은 경기가 좋을 때 진행하는 거고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그 다음에 음식점, 생필품, 그 다음에 다이소 이런 것들이 떠요. 그래서 이 건축을 하면서 이런 두 가지 사업을 적절히 섞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실제로 삼성도 건축하잖아요. 레미안 지금 많이 빼고 있다는데, 근데 반도체도 하고 그 다음에 주식도 하고 그 다음에 보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이유가 분명히 한 가지 사업만 해서는 본인들도 그 꾸준한 매출을 만들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추천드리는 게 중고품 시장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고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중고나라는 경기가 좋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서 사는 비율은 굉장히 적어지는데 고가를 여기서 사요. 고가. 카메라나 아니면은 심지어 차도 이제 중고나라에 사죠. 카메라나 노트북, 컴퓨터를 중고나라에 사요. 경기가 좋을 때는. 그리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런 걸 또 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리고 더 낮은 제품을 사요. 책이나, 그다음에 CD나, 이런 거 위주로 판매가 많이 돼요. 옷이나. 그러니까 중고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경기가 안 좋을 때도 잘 되고요. 좋을 때도 잘 돼요. 그래서 실제로 네이버에서 중고나라가 차지하는 글의 양이 10%예요. 네이버 글이 하루에 만약에 100개가 올라와요. 네이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기서 중고나라 글이 10개라는 거죠. 이 수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중고나라를 담당하는 네이버 카페 담당자가 따로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그만큼 중고나라 잘 되는 이유는 경기를 안 타고 단도 상품이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를 한번 참고해서 내 분야 플러스 중고 이런 식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 차량을 팔고 있다. 그럼 차량 중고. 내가 핸드폰을 팔고 있다. 그럼 핸드폰 중고. 이거를 꾸준히 지금 키워놓으시는 거. 물론 이전 사업 하신 분들이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길 만한 이런 중고 제품이나 그런 것들을 하나 꾸준히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시면은 경기가 안 좋을 때 분명히 빚을 바라고 그걸 시점으로 분명히 뜰 겁니다. 오늘 이제 제가 여기까지 좀 이야기를 드렸고요. 단도 투자라는 어떤 개념에 대해서 우연히 좀 알게 됐는데, 너무 좀 제가 추구하는 사업 방향하고 또는 직장에서 1인 기업가분들이 해야 되는 사업 방향하고 같아가지고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업을 진행하고 싶다면은, 사업을 하려고 마음 먹으셨다면은, 잃지 않고 성공하면 크게 성공하는 그런 투자에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으신 거는 제 유튜브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네이버 카페 1인 기업 아카데미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